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나경원 씨의 비리,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나경원 씨의 비리, 양파 같은 그녀, 나경원 자녀들의 입시 비리, 홍신학원 사학 비리, 스페셜올림픽 사유화 비리 등등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나경원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를 확보했으며 학사 업무 교직원 참고인 조사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정확히 진행이 된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형사 7부에서 바톤을 이어받자마자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나경원 씨를 파면 팔수록 비리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비리들이 참 널렸습니다. 이 국민의 짐에서는. 그런데 현재 추미애 장관이 250만원 딸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해 충돌이다 난리를 떠는 국민의 짐과 언론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있고 아니면 잊고 있나 봅니다. 국민의힘 박덕무 의원이 2천억 원을 꿀꺽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들은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250만 원에 몇 배 차입니까? 어마무시하게 기사들 쏘내고 있죠. 호들갑을 떨고 있죠. 나경원은 2009년 10년 2년간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무려 5,775만 원을 주유비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같은 주유소에서 4번의 주유를 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주유소에서 하루에 4번이나 주유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카드깡의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깡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이런 것도 하나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다 수사를 해야 된다 보입니다. 정말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그녀. 진짜 이 밥덩흠 그리고 주호영 73억 그리고 주호영은 23억. 정말 추미애 장관 250만원 딸랑. 정말 이 언론이 선택적 보도만 하고 있다. 검찰은 선택적 수사, 언론은 선택적 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호영에 대해서 기사 한 줄 본 적 있습니까? 적폐 언론들 23억. 그렇죠? 정말 이런 게 바로 이해충돌이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 250만원 그 딸 식당에서 간담회 했다, 그래가지고 난리 떠는 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수진 11억도 있어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250만원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나눠서 사용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헌담하고 비판하고 사퇴하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언론들의 선택적 보도 정말 검찰과 똑같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뭉개버리는 악의적인 모습입니다.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있으니 우리 유튜버들이 다뤄야겠죠. 나경원 씨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 완벽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치일학 팩트체크. 최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려졌던 진실이 밝혀지고 이후로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자녀 문제로 역풍을 맞은 사람이 있죠. 바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그간 몇 차례 영상으로 다루기도 했지만 여러가지 핵심 내용을 짤막하게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본, 대일민국, 자위대 행사 참여, 건국절 논란, 일배 폐지 금지, 지역감정 부추기기, 유흥주점 월세 챙긴 사건 등 다룰 게 정말 많지만 이건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당장 크게는 2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첫째, 나경원 원내대표 부친의 홍신학원 사학 비리. 둘째,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비리. 먼저 홍신학원 사학 비리부터 알아보면 황당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웅동학원을 비난해놓고 막상 본인 부친 소유인 홍신학원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서울시 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 부담금이 25억이었지만 실제 부담한 금액은 1280만원에 불과해 무려 2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놓고 조국 후보자를 비난했던 거죠. 다음으로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부정입학 문제인데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2011년 5월 당시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에 갔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한 후 장애인 전형이 사라졌고 당시 면접관은 특혜가 있었다고 증언했죠. 나경원 의원의 딸은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경원 의원 딸이 반주 음악을 준비 못해서 드럼을 못 치겠다고 하자 면접심사위원장은 직원을 시켜 카세트를 준비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줍니다.
정말 어이없는 건 21명 가운데 성적이 가장 낮았던 나경원 의원 딸에게 면접위원 4명 모두 98점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원자들 평균이 70점대였다는 걸 보면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결국 나경원 의원 딸은 성신여대에 붙었지만 수업을 전혀 따라가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까지도 상향 조정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나경원 의원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한 학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실기시험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학생은 실기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주장한 상황이었죠. 아니 무슨 까도 계속 나오네요. 너무나 박탈감 느껴지지 않나요? 이래놓고 뭐요? 조국 후보자 딸이 어떻다고요? 게다가 나경원 의원 딸 면접 실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병우 교수는 2013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음악 감독을 맡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동계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은 바로 나경원 최고위원.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러한 사실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가 되자 나경원 의원은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죠. 이렇게 밝혀진 수많은 비리와 의혹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적어도 나경원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조국 후보자에게 침묵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비리들이 언론을 통해 제대로 보도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이게 조국 후보자 이야기였다면 어땠을까요? 언론과 검찰 너무나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죠. 이래서 언론과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